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정 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찾아뵙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 그 성과 책임 개념편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과 책임 실천편으로 함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떻죠? 네, 오늘은 정말 이 성과 책임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이걸 정착시키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실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쉽지 않은데 네. 이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도전이 성공했을 때 우리 조직이 엄청난 네.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실천편 함께 시작을 해보시죠. 네. 제목이 왜 남을 비난할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를 비난하세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면 예. 성과 책임은 이제 보통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네. 해당 업무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다. 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너무 쉬워요. 성과 책임, 성과를 창출할 책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성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보게 되면 만약 인사팀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인사팀의 성과 책임은 무엇일까? 인사를 잘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인사팀의 존재 이유가 뭐지? 네. 사실 이렇게 접근해야지 네. 성과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좀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성과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했던 네. 그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 드러커 형님. 네, 성과를 정의 내리는 것은 네. 중요한 일이지만 네.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 마지막이 더 핵심이에요. 네. 논란거리가 된다. 한마디로 과연 이 직무의 성과 책임이 무엇인지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는 게 쉽지 않고 네. 나아가서 조직 관점에서 접근돼야 된다. 네. 한마디로 개인에게 물어봐서는 네.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성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개인의 의견에 집중돼 버리면 예를 들면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 성과 책임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개인 성향에 의존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시면 네. 인사팀의 성과 책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팀은 자율적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라는 성과 책임을 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인사팀은 네.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조직 문화가 구축되는 걸 바라보면서 인사 업무를 한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전체 성과 책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세부 직무별 성과 책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인사팀이라면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인사 직무,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직무, 네. 노무 직무 이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럼 인사 직무의 성과 책임은 뭐냐? 그럼 인사 직무는 왜 존재하느냐? 네.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럼 인사 관리의 공정성이 바로 성과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직무관리, 평가, 보상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각각의 영역의 공정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것이 성과 책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재 확보잖아요. 그럼요. 인사 관리에서. 그래서 네.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채용한다 이런 거 아니네요. 그렇죠. 몇 명 채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그래야만이 인사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회사 좋은 인재가 안 오는데 네. 무슨 인사 관리 할 게 뭐가 있어요? 100명 뽑은들.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 직무의 성과 책임이 무엇이냐면 교육을 몇 회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직무의 성과 책임은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 직무의 성과 책임이죠. 교육, 사회, 실시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 교육 직무의 성과 책임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또 고민되는 거다. 그 다음으로. 네. 그리고 노무 직무의 성과 책임이 무엇이냐? 지금 노사 간 신뢰가 낮아가지고 계속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 신뢰를 제고한다.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죠. 단체 협약을 잘 체결한다. 물론 그것도 세부적인 업무로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성과 책임은 노사 간 신뢰를 제고한다.
그리고 최근에 뭐 노동법 문제 때문에 진정, 고소, 고발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관리의 노동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네. 이런 식으로 성과 책임이 주요 업무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체 목적이라고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목적입니다. 인사팀의 목적. 근데 인사팀이 가지고 있는 각 이 영역 듀티들의 목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그냥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있고 저 영역을 보면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과 책임의 개념을 우리가 이게 사례로 보게 되면 이제 좀씩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좀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고 내가 어떤 그 도움을 받거나 조직이 일 관리를 해 나갈 때 저렇게 접근해 준다면 굉장히 좀 가슴 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예담도 이 성과 책임 규명을 했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았죠. 아우 뭐 또 쉽지 않았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개인의 생각이 다 달라요. 예.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조직 관점에서 규명할 거냐는 이제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공유회를 가져줘야 돼요. 네네네. 공유회. 네. 그래서 이 개인이 도출한 성과 책임을 서로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 성과 책임이 이제 조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회사가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과 책임의 규명이고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면 직무 분석 단계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직무 분석 단계에서. 그렇죠. 근데 직무 분석을 하는 회사를 보면 그냥 뭐 채용이면 채용이 대졸 공개 채용 뭐 이런 얘기를 과업 중심으로 나열을 해놓고 우리 다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성과 책임까지 나간다라는 생각은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직무가 분석되는 거죠. 분석은 했고 예. 무슨 일을 한다는 건 나왔는데 그 다음은 없는. 그렇죠. 그 알맹이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성과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성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규명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과 책임을 구성원이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에 사원 액자에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회사의 사명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뒤에 붙어 있는데도 몰라요. 네. 예. 그냥 액자에 걸려 있게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림처럼. 예, 성과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책임을 규명했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성과 책임을 구성원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성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 인식하는 걸 나눠봐야 되는데, 근데 성과 책임 규명은 성과 책임을 작성하면 되지만 이것도 어려워요. 네. 근데 성과 책임의 인식은 성과 책임을 우리 구성원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책임의 인식은 결국 변화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명도 힘든데 인식은 사실 머리에 넣고 사실 가슴으로 이제 녹여내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철저하게 이게 본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성과 책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아무리 건강한 성과 책임을 규명했다 해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몰라 나는 그냥 8시간 일하고 집에 갈 거야. 맞아요. 예, 이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청소를 한다, 깨끗하게 한다. 예, 예. 좋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성과 책임, 알겠어. 네. 그렇지만 나는 관심 없어. 예. 나는 지금 그냥 2번 쓸고 집에 갈 거야. 예, 그렇게 되면 작동하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인식은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인데 네. 그 선택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HR이 돕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작업이 자칫 잘못하면 강요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나한테 책임만 막 부여하는 거예요. 예, 뭐 나를 뭐 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또 고충도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인식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 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권한을 위임해야 되는 거죠. 권한을 위임한다. 예. 그러니까 권한도 위임하지 않고서 계속 통제하고 체크하는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직원 입장에서 이 성과 책임 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지시, 감시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과 책임까지 규명했는데 인식하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하면 막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 거죠. 막. 그죠. 사표 쓰고 싶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권한을 위임한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이제 보고라든지 나한테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당신에게 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how를 내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지를 본인이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how를 고민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성이 보장되게 돼요. 그 지난 시간에 개념편에서 얘기했던 책임이 나오면 네. 자율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랑 맥이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권한이 위임된 상태에서 자율성이 보장됐을 때 이 네. 직원분들은 그래? 저거를 내 방식으로 그러면 가장 빨리 일하고 오히려 내가 여유 있게 좀 쉴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는 뭐야? 내가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터가 그렇게 지옥 같은 일터가 아니라 이제는 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점인 게 이 C 레벨, 소위 이제 경영진이나 이렇게 리더 레벨에서 성과 책임을 딱, 저 괜찮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그거는 놓기 싫어하잖아요. 지시, 감독, 그렇죠. 이제 일방적인 네. 이런 운영. 왜냐면 그거 하면은 놀까봐. 맞아요. 논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위임과 자율 영역을 거기에 맡기는 수준을 높이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사평가라는 주제, 지금 최인지 인사평가에서 차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이 성과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평가권을 1차 평가자에게 위임하는 거. 그렇죠.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강조를 드릴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권한의 위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평가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하는 게 필요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도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본부장이 모든 평가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팀장 보고 성과 책임을 인식해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너 성과 관리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팀장은 업무 수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또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목표 합의를 과제 방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책임지게끔 하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고 그렇죠. MBO, S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네네. 하게 하는 그런 거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다 연결되는 거죠. 와. 그래서 성과 책임의 규명과 인식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성과 책임이 인식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네.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오늘 약좀 오늘 주제의 아주 핵심인데 이 라인이 있고 이 라인 위가 ATL, 네. above the line이고 네. 이 라인 아래가 BTL이잖아요. 네. below the line이에요. 네. 그럼 성과 책임이 인식되지 않은 조직은 블레임 게임이 있다는 거죠. 비난 게임. 비난 게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업을 다녀보지만 공통적으로 인터뷰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인사팀 탓, 팀장은 팀원 탓, 팀원은 팀장 탓. 네. 탓이 탓이죠. 탓. 남 탓이죠. 남 탓. 예. 부서 간에도 저 부서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네. 자, 이게 바로 이 성과 책임이 인식되지 않은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 첫 번째가 비난하기예요. 비난하기. 예.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나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비난을 했더니 핑계거리가 많아지죠. 환경의 핑계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핑계거리야. 그래서 이제 excuse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이제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eny. 제 탓이고 핑계거리는 많아.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뭐 그쵸? 관심 없어. 예.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기는 뭐예요? BED. 배드. bad.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침대에 그냥 널브러져서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below the line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네. 상당수의 조직에 이제 이 빌로우 더 라인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above the line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직시하는 거예요. 예. Don't blame. Don't blame. 비난하지 않고 직시를 해. 네. 상황을 봤어.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인정을 해. 받아들인다. 예, 받아들여. 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죠. 네. 그리고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SOS 앞 글자를 따서 SOS do it이라 이렇게 SOS do it. 네. 직시하고 인정하고 해결하고 실행한다. 예. 그래서 성과 책임이 인식된 조직이 바로 이 어버브 더 라인으로 올라가는 건데 자,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 거다? 성과 책임은 그거를 종이에 써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백자에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 ATL로 가도록 바꾸는 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인 거예요. 왜 성과 책임을 하느냐? ATL 조직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조직의 문화화 되게 되면 어느 조직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BTL에서 일해요. 어떤 조직은? 예. 근데 어느 조직 가면 항상 ATL에서 일해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일단 비난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로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고민하고 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저 ATL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 했냐 안 했냐 수준으로 얘기해서는 도돌이표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청소했냐 안 했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 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BTL에 머무른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ATL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정 셰프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온더라인인가요? 예.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역은 BTL인 것 같고 어떤 영역은 ATL인 것 같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BTL이 좀 세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ATL이 또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잘 나올 때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같이 일하는 동료나 어떤 공동체 누군가가 ATL로 나가자는 독려를 하거나 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맞아요. 또는 메시지를 주거나 할 때 내가 설사 순간적으로 BTL이 됐다가도 그렇지 내가 지금 BTL에 있구나 네. 이거를 알게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ATL로 가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문화 관점이라는 거죠. 예, 예. 혼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는 언제든지 BTL로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예. 나는 알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동료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것이 바로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책임을 통해서 BTL 조직을 ATL로 이제 바꾸는 정말 조직 문화 변화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네. 성과 책임 조직 문화 구현 프로젝트예요. 정말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계속 HR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3단 케이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단 K, 네. 조직, 인사, 노사 관계. 네. 네. 근데 거기에 중추가 성과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막 그 들어요. 조직 관리의 출발이 성과 네. 책임을 규명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랬을 때 조직 관리가 가능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 네. 예,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노사 관계가 안정되는 네. 거죠. 그리고 성과 책임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BTL로 떨어진 사람을 ATL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그렇죠. 네. 참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 ATA, BTA를 제안했던 이 로저 코너스는 이제 성과 책임의 세계 최고의 내가예요. 네. 예,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책 서문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예, 성과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성과 책임 없이는 그 어떠한 최신 기법도 성공할 수 없다. OKR도 안 된다? 그럼요. 그런 많은 기법들은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성과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사 입장에서도 자율성을 인사제도에 녹인다라는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막연하잖아요. 네. 근데 성과 책임을 떠오르니까 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괜히 이거 너무 자율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좀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흔히 잘못 이해하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로 이해되잖아요. 그럴 수 자율성이. 있어요. 네. 이 책임이 빠져버리면. 근데 만약에 당신이 또는 우리 조직이 성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인식하면서 일한다면 우리는 나머지는 자율성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오, 그 방향이에요.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도 되고요, 4일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그 어떤 회사에 네. 이제 그 부문장님이 이제 미팅을 요청하셔서 네. 제가 만났어요. 네, 네. 점심도 먹으면서. 네. 근데 이 부문장님의 고민이 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점장님들이 계시는데 뭔가 좀 변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 성과 책임을 소개했죠. 네. 그랬더니 이 부문장님이 갑자기 눈이 딱 커지면서 그거 맞는 말 같다. 번쩍했네. 네, 우리 교육 좀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전국의 지점장님을 모셔다 놓고 4시간 동안 이 교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교육의 제목이 성과 책임이에요. 너무 딱딱했죠, 사실은. 근데 성과 책임이라는 게 교육의 제목이야, 그냥. 근데 지점장님들이라 네. 약간 이제 낯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출도 쫄려나 보다. 막, 이렇게 드라이브 할래나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아주 재밌게 일단 진행을 했어요. 프로야구 감독의 성과 책임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좀 흥미롭잖아요. 이기는 건가? 그래, 이기는 거 맞지.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기려면 작전 성공률도 올려야 되잖아. 맞다. 작전 성공률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중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인기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팀의 인기도? 그리고, 선수도 좀 보호해야지. 옛날에 선수 보호 안 하고 잘하면 막 그냥 야구공 계속 던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1년 지나면 선수 생명 끝나고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수도 보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구 감독의 성과 책임도 한번 규명해보고, 그럼 우리 지점장의 성과 책임은 뭐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의 지점장이 모여가지고 조별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 조별로 해가지고 먼저 토론을 해요. 그러면 각각의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일단 조의 의견을 모아. 그래서 조별로 이제는 발표를 해. 그러면 그 각각의 조의 의견이 달라. 그렇다고 거기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선택할 거냐 이런 것을 의견을 서로 또 공유를 해. 그래가지고 지점장의 성과 책임이 뭔지를 그 4시간 동안에 규명을 했었어요. 컨설팅하고 오셨네. 어떻게 보면 미니 컨설팅인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 지점장님들이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점장님들이랑 이제 그렇게 막 야구 감독의 성과 책임을 막 도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성과 책임 개념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지점장님의 성과 책임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또 규명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기대가 됐냐면 저 회사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제 남 눈치 보고 윗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직무의 성과 책임이 뭔지를 조직관적으로 규명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올해 해야 되는 핵심 과제들이 뭐냐 이거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잘 수행한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게 건강한 조직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결국은 이 성과 책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직 문화를 한번 바꿔보는 걸 도전해 보세요. 라는 취지로 사실은 뭐 찍게 된 거죠. 네. 어떻게 실천 가능한 포인트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좀 성과 책임 개념도 중요하고 이제 실천 포인트를 잘 찾아서 이제 규명 이후에 인식시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성과 책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도 건강하게 바뀌기를 저희가 기원하고 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트레인드 인사평가 시리즈 성과 책임 실전평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